안녕하십니까. 청운학원 국어강사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국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국어의 특징을 보면 보통 출제 유형이 화법, 작문, 문법 문제를 시작으로 제일 처음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많은 비중을 문학작품들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문학작품 문제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5문제 아니면 6문제 정도가 비문학작품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형식들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시험은 앞에 화법, 작문, 문법 문제가 1번에서 9번까지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 다음에 시나리오 해서 10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 작품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논설문 부분과 설명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법이나 작문 문제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문법 문제는 우선 공부하실 때부터 이건 너무 골치 아파 하고서는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문법 문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문제에 몇 항 몇 조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개념에 맞는 예시, 단어, 대표되는 단어, 문제들 몇 가지만 가지고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보면은 화법, 말하기 문제부터 시작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문제풀이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말하는 의도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영수가 지민에게 말하는 의도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영수, 지민아 창문 좀 닫아주겠니? 그랬더니 지민이 응 알았어 그랬어요. 창문 좀 닫아주겠니? 하면서 뒤에 물음표가 나왔다고 해서 질문 아닌가요? 하는데 물음표가 있다고 해서 다 질문은 아니에요. 얘가 한 이유는 뭐예요? 이 말을 한 이유는 창문 좀 닫아달라고 부탁.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럼 볼게요. 1번 감사, 2번 설명, 3번 요청, 4번 위로. 뭐가 될까요? 네, 답은 3번 요청이 되겠네요. 뭐뭐 해줄래? 해주겠니? 하고서는 부탁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게 되겠네요. 자, 1번의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이라 하면 토론과 토의가 있는데요.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서 대립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사회자가 중요하죠. 특히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공정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행을 해 나가야지 토론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1번, 토론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진행한다. 맞죠? 공정해야 돼요, 사회자는.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 사회자는 찬성과 반대 그 어느 입장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공정한 토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순서를 안내한다. 맞네요. 뭐 때문에 이 토론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토론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내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거나 보충 질문을 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거나 보충 질문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자신의 의견,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볼게요. 보고서 작성하기네요. 쓰기윤리, 작문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쓰기윤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네, 출처 밝혀야 돼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가져왔으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번, 조사 결과는 필요에 따라 과정할 수 있다? 과정하면 안 돼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해요. 3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고서에 쓰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안 되죠. 객관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4번,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수정해서 사용한다? 내가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내 것인 양 수정해서 사용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다음 개요에서 기억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제목, 우리 고장 뭐뭐를 알립니다. 아, 우리 고장에 관한 뭔가를 알릴 건가 봐요. 처음, 무엇무엇의 위치. 그 다음에 중간, 무엇무엇의 유형 문화재. 무엇무엇의 축제. 무엇무엇의 음식. 끝. 무엇무엇으로 오는 길, 관련 홈페이지 소개 그랬네요. 그럼 기억에 관한 세부 내용이니까 유형 문화재, 땡땡의 유형 문화재에 관한 거를 찾아보래요. 유형 문화재라는 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문화재예요. 그럼 그런 걸 찾아보면 되겠어요. 1번 땡땡의 인구 분포 문화재 아니네요. 땡땡의 농산물 축제 문화재 아니네요. 땡땡의 기온과 강수량 문화재 아니네요. 땡땡의 궁궐터와 석탑 아 얘네는 문화재가 맞네요. 눈에 보이는 문화재.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게요. 문법 문제 나왔네요.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할아버지께서는 여행을 다녀오셨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주어로 오는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가 아닌 할아버지께서는 여행을 다녀오셨다. 갔다 왔다가 아니고 다녀오셨다. 그래서 높임으로 되는 서너말 어미 시를 붙여서 다녀오셨다. 주체를 높였네요. 어머니께서 내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이 문장도 어머니를 높였어요. 주어로 오는 어머니께서라고 바꿨고요. 시키셨다, 시켰다.